HKMG 공정의 필요성과 한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모스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 전압에 의해 바디의 전자가 게이트 쪽으로 쌓여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연결해주게 되고 이를 채널이라 부릅니다. 채널이 형성될 때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 하고, 이때 드레인 쪽으로 약간의 전압을 인가해주면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소자들의 집적도가 커지면서 쇼트 채널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그 예로 벨러시티 세츄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 전기장의 세기는 반비례로 강해져서 약간의 전압만 가해도 바로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문턱전압 롤오프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모스펫의 pn 접합의 계면에서 불가피하게 디플레이션 레이어가 생성되는데, 쇼트 채널이 되어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턱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DIBL 현상이 있습니다. VD에 의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VD로 인하 만들어지는 디플레이션 레이어가 채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채널 전체의 디플레이션 영역이 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위해 Q는 CV 공식에 따라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를 높여서 게이트의 영향력을 더 증가시키고 채널의 전하가 더 쉽게 모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옥사이드는 절연체이므로 캐패시턴스를 높이기 위해서 두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옥사이드의 두께가 너무 낮아지면 터널링이 발생해서 전자가 산화막을 뚫고 멋대로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산화막의 두께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캐패시턴스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캐패시턴스의 공식에서 유전 상수 K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옥사이드로 사용하던 실리콘 옥사이드 대신에 높은 유전 상수를 갖는 하프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옥사이드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했던 산화막들의 문제는 바로 폴리실리콘과의 상성이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결합한 산화막은 제멋대로 반응을 일으키며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냈고, 따라서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의도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공정에서는 다시 금속을 사용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하이K를 포함한 구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HKMG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HKMG로 누설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캐패시턴스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자의 특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르코늄과 하프늄에 대한 연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열처리에 따른 지르코늄 옥사이드 게이트 유전막의 특성 연구입니다. P형 실리콘 웨이퍼에 지르코늄 옥사이드 방막을 증착시키고 파워를 조절하며 두께와 굴절률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열처리를 통해 굴절률 변화를 관찰하였고 AFM을 사용하여 미세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증착 속도는 파워에 따라 증가하고 굴절률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합니다. 굴절률 증가는 방막이 치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파워를 300W로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켰습니다. 650도 이상에서 방막이 치밀해집니다. AFM을 사용했고 열처리를 하면 방막이 거칠어지며 산화막 두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어큐뮬레이션 캐패시턴스는 감소하고 누설 전류는 증가합니다. 다음은 하프늄 관련 연구입니다. 적층 결함 또는 결정 결함은 소자의 성능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깊은 준위 천위 분석법에서 바이어스를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으로 변경할 때 정전 용량이 고갈, 축적 고갈 상태로 변합니다. 이때 포획된 캐리어 밀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변화시키며 얻은 강도 피크는 트랩의 밀도를 보여줍니다. 즉, 하프늄 실리케이트가 많이 증착될수록 트랩이 증가합니다. 온도, 임의의 시간 간격에 따라 변화되는 결합 밀도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전도도, 전자스핀 공명 측정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유전막 선택을 위해 트랩 밀도 분석이 유용할 것입니다. 절연막의 한 종류인 AL2O3는 AIR 방식으로 증착합니다. 저희는 HKMG를 공부하면서 재료의 개선만으로는 더욱 미세화되는 트랜지스터의 공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미세화된다는 의미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더 줄이는 과정에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너무 작아져서 게이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방법이 트랜지스터의 구조 변화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평면 구조의 트랜지스터에서 3D 트랜지스터인 핀펫을 개발하였습니다.
채널과 게이트와의 접촉면이 넓을수록 트랜지스터의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림과 같은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더욱 미세화되면서 핀팻 공정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쇼트 채널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구조는 GA-FET 구조입니다. GA-FET과 핀팻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핀팻은 채널과의 접촉면이 총 3면인 반면에 GA-FET은 게이트가 채널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GA-FET의 채널과의 접촉 면적이 핀팻에 비해 넓어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삼성에서 발표한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MBC-FET입니다. GAA의 채널은 나노 와이어의 형태로 형성되는데 이 형태는 채널의 폭이 너무 얇아 충분한 전류가 흐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MBC-FET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시트 형태의 채널을 만들어 게이트와 맞닿는 면적을 늘리고 전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림처럼 나노시트의 너비를 증가시켜 더 좋은 발진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MBC-FET의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